자, 그럼 여러분들 연력학 제1번 우리 연력학 나갈 건데요. 연력학은요. 우리가 배워야 될 연력학은 두 가지죠. 연력학은 제1법칙이 있고 제2법칙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문제에서 많이 보는 거는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이 법칙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는. 그런데 연력학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이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비슷한 단어가 다른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비슷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그러다가들 많이들 틀려요. 그래서 연력학에서는 용어가 나오면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지 안 그러면 틀리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뭐 거기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우리 그냥 연력학 제1법칙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연력학 제1법칙은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연력학 처음 봐요? 아니죠. 본 적은 있죠. 연력학 들어본 적은 있죠.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연력학 제1법칙은요. Q는 델타 U 더하기 W라고 써놓으면 끝나요. 그죠? 자, 여기서 이름부터 볼게요. Q는 열량이에요. 우리가 보통 연력학 제1법칙은 연력학에서 말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는 우리가 배운 역학으로 따지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물체가 한 일은 어떤 물체가 그러니까 어떤 힘이 일을 해준다. 힘이 어떤 물체에 일을 해주면은 그 물체는 운동 에너지가 변하거나 혹은 위치 에너지가 변하죠.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해준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하고 위치 에너지 변화를 합친 것과 어떻다? 같다라는 용어를 썼어요. 앞에서는. 일종의 에너지 보존이죠. 마찬가지로요. 이거는 열량에서 우리가 연력학에서 말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열량은 어떤 기체에게 가해준 에너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근데 우리가 역학에서 배울 때는요. 암암리의 주체가 되는 건 누구냐면 물체였어요. 어떤 물체가 힘을 받아서 일을 해주면은 그래서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면요. 연력학에서는 어떤 용기에 뭔가가 담겨 있어요. 막 뭐가 담겨 있는데 여기 담겨 있는 뭔가가 기체가 담겨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연력학에서는 받는 주체는 무조건 기체예요. 기체가 열량 Q를 받으면 즉 에너지를 받으면 그 기체는 U 내부 에너지. 근데 여기서 내부 에너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 에너지가 변하거나 플러스 W 뭐 한다? 일을 한다. 누가? 기체가 일을 하거나 기체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뭐 받으면? 기체가 열량을 받으면 이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기체가 열량을 받았으면 플러스라는 표현을 써줘요. 그래서 기체가 열량 Q를 받았으면 플러스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변하는 거고요. 기체가 일을 하는 건데 자, 그럼 먼저 내부 에너지 변화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과연 뭘 말하느냐? 라는 것부터 한번 제가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어차피 연력학은요. 내용 많이 얘기해봤자 문제 풀면서 적용하면 되니까 요거 간단하게 얘기하고 문제 풀면서 그냥 적용할게요. 기체가 가지는 내부 에너지는 자 먼저 기체 분자가 막 있겠죠. 이 안에. 그럼 기체 분자 한 개가 가지는 요 기체 분자 하나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 기체가 하나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 뭐 이렇게 EK라고 많이 쓰는데 운동 에너지는 뭐에만 비례하느냐? 기체 분자 하나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무조건 온도 T에만 비례해요. 온도가 증가하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고요. 기체가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도 낮아져요. 자, 그럼 기체의 첫 번째 기체 종류에는 관계가 있느냐? 종류에는 관계가 없어요. 기체 종류에는 관계가 없으니까 기체 분자가 뭐가 됐던지 간에 온도가 똑같으면 기체 분자 한 개가 갖는 운동 에너지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표현을 써줄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다 같은 건 아닌데 평균값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같다라고 할게요. 연력학에서는. 기체 분자가 갖는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 한 개가 갖는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그 기체 분자 한 개가 갖는 운동 에너지를 얼마인지 알았으면 여기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온도가 다 똑같다면 각각 몇 개가 있다? 여기서 n개가 있다고 치면은 곱하기 n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선물.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뭐에만?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만,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에만 관계가 있는데 이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는 뭐하고만 관계가 있다? 온도 T하고만 관계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가 중요한 건 변화죠. 내부 에너지가 얼마 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자, 근데 우리가 배우는 연력학에서는요, 이 안에 있는 기체 개수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럼 요 개수가 변하지 않을 거니까는 얘는 안 바뀌네요. 그럼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려면 뭐가 커져야 돼요? 운동 에너지가 커져야 되고, 운동 에너지가 커지려면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지면 내부 에너지 증가. 그럼 거꾸로 온도가 낮아지면 내부 에너지 감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온도 T라는 거의 단위는 뭘 단위를 써야 되냐? K 무슨 단위죠? 켈빈 단위 쓰십니다. 문제 풀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온도가 10도씨에서 20도씨로 증가했다. 이거는 온도가 2배 증가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켈빈 단위를 쓰면 여기다 플러스 273, 여기다 플러스 273을 해주셔야 되니까 항상 온도는 켈빈 단위 쓰십니다. 온도가 2배 증가했다는 소리는 켈빈 단위로 2배 증가했다는 소리가 꼭 돼야 됩니다. 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럼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는 무조건 뭐만 따지면 돼요? 그 기체 분자의 온도만 따지면 되겠네요. 온도가 높아졌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온도가 낮아졌다. 내부 에너지 감소했다. 자, 그런데 교과 과정이 개편되면서 신경 써야 될 게 하나가 늘었어요. 예전에는 기체가 나오면 무조건 기체 분자의 개수가 똑같았거든요. 얘는 기체 분자가 n개 들어있어요. A라는 기체는. B라는 기체는요. 여기에 2n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얘네는 온도가 T예요. 얘도 온도가 T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는 전부 다 어때요? 같아요. 왜? 온도가 같으니까. A나 B나 온도만 같으면 기체 분자의 종류가 뭐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온도만 같으면 켈빈 단위로 기체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는 무조건 똑같아요. 그런데 내부 에너지를 따져봐라. 그럼 내부 에너지는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N 곱하기 운동 에너지를 곱해주면 되지만 여기서는 B의 내부 에너지는 2N 곱하기 얼마?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누가 더 내부 에너지는 커요? 내부 에너지 자체는 이 상황에선 B가 2배 더 커요. 온도가 같아도. 예전에는 이거 신경 안 써도 됐는데 지금은 신경을 쓰셔야 돼요. 하지만 기체 분자의 개수가 다르다고 해서 열을 받고 열을 뺏겼다고 해서 이 분자 자체의 개수가 변하지는 않아요. 개수는 안 변하는데 개수가 다를 수는 있다는 거. 그거 좀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끔 수능에서는 절대 물어보지 않는데 내신에서는 가끔 기체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면 뭐가 어떻게 되니? 라고 그러는데 기체 분자의 종류가 달라도요. 뭐는 똑같아요? 운동 에너지는 똑같죠. 운동 에너지는 물리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온도만 똑같으면 운동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질량이 커지면 즉 분자량이 클수록 속력은 제곱으로 느려지면 되겠죠. 그렇죠?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 원에서는요. 거의 저 내용은 안 물어봐요. 기체 종류가 다르다고 해서 뭐 속도가 어떠니 이런 건 잘 안 물어보긴 하는데 혹시 내신에서는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냥 알려만 드릴게요. 그렇구나. 그럼 기체 분자가 열량을 받았다, 열량을 잃었다 할 때 열량, 외부에서 열량이 들어오면 플러스, 열이 나가면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기체 분자의 온도가 증가했으면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면 플러스, 온도가 감소하면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일을 하느냐? 기체가 일을 한다예요. 기체가 일을 한다에서는 자, 실린더가 하나 있습니다. 자, 실린더에 기체가 차 있어요. 자, 그럼 이 기체가 힘 F로 이 실린더를 밀 거예요. 그래서 거리 X만큼 밀었다고 칠게요. 요만큼 실린더를 밀었어요. 그럼 이 기체가 한 일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힘 곱하기 거리로 표현하면 돼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기체는요. 힘으로 미는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압력 P로 밀 거예요. 단면적이 A인 이 면을. 자, 그러면 압력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압력은 힘을 단면적으로 나눠 놓은 거니까 그럼 다시 고쳤으면 F는 어떻게 고쳤으면 돼요? P 곱하기 단면적 A라고 쓰시면 되니까 얘를 고쳐줄 수 있어요. P 곱하기 A 곱하기 X라고 이렇게. 자, 그런데 수민이가 문자 보냈네? 잠시만요.
응, 알았어. 빨리 왔네. 응, 고마워. 이거 뭐야?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요, 순서를 약간 요렇게 묶여있던 거죠. F니까 그거를 순서를 요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P 곱하기 면적 곱하기 거리니까 뭐가 돼요? 델타 V, 부피 변화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런데 한 일은, 그러면 결국은 중요한 거 한 일은 P 곱하기 델타 V인데 일을 했냐 말았냐 할 때 따질 때 중요한 거는 부피 변화네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럼 어떤 기체가, 중요한 건 기체죠. 기체가 부피가 늘었다, 팽창했다. 그럼 이유 열로 다 따질 필요 없고요. 부피가 늘었니 줄었니만 따지는 거예요. 부피가 늘었으면 기체는 일을 한 거. 그럼 무조건 플러스. 부피가 줄었으면 일을 받은 거 무조건 마이너스. 부피 변화가 없으면 일을 했다 안 했다 그냥 안 했다 제로. 이게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연력학에서는요. 아니 뭐 물리가 그렇지만 단편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떤 기체가 열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럼 열량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만 표시하시면 돼요. 그런데 열을 안 받았대요. 그럼 여긴 그냥 제로예요. 자, 그다음에 자, 내부 에너지 그럼 기체 분자가 온도가 증가했냐 감소했냐만 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 분자 온도가 증가했으면 내부 에너지 플러스, 감소했으면 마이너스. 그런데 온도가 안 변했대.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 제로. 그다음에 일 했니 안 했니 따질 때 중요한 건 부피 변화가 있냐 없냐예요. 부피가 늘었으면 일을 한 거, 부피가 감소했으면 일을 받은 거. 아주 단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부피 변화가 없으면 일을 그냥 제로. 한 일은 제로. 그런데 일을 했다 할 때 조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이 압력 변화인데요.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저 압력이 일정한 경우도 있고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압력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곱하기다 보니까 부피 변화가 똑같아도 얘 값이 증가냐 감소냐 일정하냐에 따라서 요 한 일의 값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더 기억해 주세요. 부피 변화가 있다면 일을 했다면 부피 변화가 똑같아도 압력 변화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저 한 일의 양의 값이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 나는 거를 한번 신경 써 주셔야 되는데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연력학부터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연력학 뒤에 있는 게 연력학, 상대성, 질량, 에너지, 동등성. 여기까지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앞에서 배운 일과 에너지, 속도, 가속도, 힘 이런 거 할 때처럼 계산이 없어요. 여기는. 특별하게 계산이 없고요. 그냥 많다, 적다. 많으면 플러스, 늘었으면 플러스, 감소했으면 마이너스, 변화 없으면 제로. 이것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물어보는 것도 다 그거예요. 뭐가 크니, 작니, 같니 이것만 물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계산은 따로 안 들어가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근데 여담이긴 한데 연력학 자체가 계산이 없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대학 과정에 가시면은요 연력학을 계산을 하긴 할 건데요. 그때 가서 한번 해보세요. 머리 터질 거예요. 좀 많아요. 계산할 게. 하지만 고교 과정에서는 없어요. 자, 방금 한 것만 연습해 볼게요. 일단은 내용 설명 뭐 많이 해봤자 뭐 필요하니? 이거요 어떻게 붙여놨냐면요 앞에는 완자책 붙여놨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용어라든가 이런 거 한번 읽어볼 때 좋아서. 그런데 완자 문제는요 먼저 안 풀 거예요. 완자책이 뭐 물론 기출 문제보다는 조금 쉬워요. 그런데 얘가 말장난도 좀 심하고요. 그다음에 내신 대비용이다 보니까 좀 짤짤한 것도 좀 많죠. 그래서 처음 접하는 사람이 하기에는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뒤로 넘기시다 보면은 제가 문제집을 하나 더 붙여놨어요. 뒤쪽에다가 마더텅책 붙여놨거든요. 수능 기출 문제. 수능 기출 문제 가보시면은요, 우리 간단한 거 한번 해볼게요. 뭐 해볼까? 자, 거기 보시면은 94페이지 마더텅책 94페이지에 가보시면요, 뒤로 쭉 넘겨보시면 94페이지 나올 거예요. 94페이지에 가시면 6번 문제 보일 거예요. 6번 문제만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풀 수 있으면 풀고 같이 할게요. 물리는 내용 많이 한다 그래서 문제 못 풀어요. 어차피 내용하고 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같이 따라가시는 게 좋아가지고. 자, 안다, 모른다는 머릿속에서 집어치우시고요. 문제만 먼저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거예요. 대부분 문제 해석을 안 하니까. 그리고 문제를 볼 때는 아,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문제를 끝에서 처음부터 보기 끝까지 한 번만 쭉 읽어봐 주세요. 그래야 내 생각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다 본 다음에 비로소 출제자가 나한테 뭘 요구하려고 그랬을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연력학은요. 대충 풀어도 답은 나와요. 솔직히 이거 6번 문제요. 제대로 못 풀어도 답은 나오거든요. 그리고 답을 또 맞춰요. 그래서 왜 그렇게 돼? 라고 물어보면 그럴 것 같아서요. 그렇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대답하시면 문제가 뭐가 발생하느냐? 어쩔 땐 맞추고 어쩔 땐 틀려요. 한 10문제 중에 8문제는 맞추고 2문제를 틀리게 되거든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죠. 2문제는 내가 실수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완벽하게 할 때까지 하세요. 자, 6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 가는 빵 봉지를 냉장고에서 꺼낸 직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참 웃긴 게 냉장고잖아요. 냉장고에서 빵을 밖으로 꺼냈대요.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생각할 때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사람은 항상 빵을 냉장고에서 꺼냈으니까 냉장고는 차가울 거고 꺼내놓은 곳은 따뜻하겠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놓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출제자는요, 여러분들의 편견을 노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사실은 여기가 아니야. 지금 냉장고가 어디냐면 시베리아 벌판에 있어요. 아니면 남극에 있어요. 남극에 있는 냉장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냉장고에서 빵을 꺼내면 냉장고가 더 따뜻할 수도 있죠. 주위가 더 추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편견을 버리시고 문제에 주어진 내용에만 입각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뭐라고 써있냐 볼게요. 자, 그림 나는 시간이 지난 후 가의 빵 봉지가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모르긴 모르는데 꺼내놨더니 빵 봉지가 부풀어 올랐대요. 자, 그 다음에 부풀어 오르는 나타낸 것이다. 자, 봉지 속 기체의 압력과 기체 분자 수는 일정하다. 자, 거기 보시면 기체 분자 수는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연력학에서는 기체 분자 수 자체가 변하는 경우는 없어요. 원래 숫자가 다르면 달랐지. 자, 그 다음에 조금 얘기 안 한 건데 봉지 속의 기체의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압력이 일정하다. 압력 일정. 압력이 일정하다. 자, 이거는 조금 유식하게 우리 뭐라 쓰냐면 등, 같다, 뭐가 압력이 같다. 이걸 등압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등압 과정에 관련돼서 문제 풀기 전에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중등 과정에서요. 연력학 과정에서 필요한 2가지의 법칙을 사실은 배워요. 어디 중 출신이시죠? 서현중. 양녕중? 하탑 중. 지가 어디 나왔는지도 까먹었어. 자, 그러면요. 중학교 때 이게 몇 학년 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보일 법칙이라는 거 하고요. 샤를 법칙이라는 걸 배워요. 혹시 이름은 기억나요? 이름 기억나죠? 하지만 내용이 뭐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안 물어볼 테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자, 샤를 법칙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책에는 보일 법칙부터 나오는데 우리는 필요한 게 샤를 법칙이어서 샤를 법칙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가 일정할 때 압력 P가 일정할 때 여기서 P는 압력이에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부피와의 비례 관계는 어떠한 상수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게 샤를 법칙이에요. 그럼 샤를 법칙은 기본적으로 압력이 일정할 때니까 우리가 얘기한 압력이 일정하다는 등압 과정을 만족해줘요. 그럼 등압 과정을 만족하면 이렇게 수식이 하나 떨어지거든요. 뭘 뜻하느냐? 어떤 기체가 부피가 늘어나려면 온도가 늘었어야 되고요. 온도가 늘어나려면 부피가 늘어난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자, 연력학 법칙을 써볼게요. Q는 델타 U 더하기 W라고 일반식을 써놓고요. 그 상태에서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기체가 열을 받으면 열량 Q를 받으면 그 기체는 내부 에너지도 즉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늘어나고 혹은 부피가 늘어나면 온도가 증가하는 거니까 셋 중에 뭐가 선행인지 몰라도 좋은데 어쨌거나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면 일도 하는 거고 일을 했으면 내부 에너지 증가할 거고 그러려면 둘 다 플러스가 되려면 등호 관계니까 열을 받았어야 된다가 성립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여담인데 얘하고 일정한 비율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값하고 이 값 자체도 일정한 비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일을 2배로 많이 하려면 내부 에너지도 2배로 많이 증가해야 되고 열량도 2배로 많이 얻어야 된다라는 비례식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값이 원래 있어요. 뭐 2분의 3 PV 어쩌고 있는데 이것도 몰라도 되고요. 그냥 고교 과정에서는 현재로서는 등합 과정일 때는 요 셋 다 존재하고 요 셋의 부호는 무조건 똑같다. 그러면 셋 중에 하나가 부호가 마이너스면 셋 다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샤를 법칙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압력이 일정할 때는 온도와 T는 일정한 비례 관계에 따른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 안 한 것 중에 자 이렇게 Q는 델타 U 더하기 W라고 써놓고 문제에서 볼 때 추가적으로 이제 옵션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면은 뭘 할 거냐면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얘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X축은 무조건 압력, Y축이 무조건 X축이 무조건 부피, Y축이 무조건 압력인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잠깐 보일 법칙을 생각할게요. 보일 법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요. 보일 법칙은 뭐가 일정할 때 그러면 온도 T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의 곱은 일정한 상수값을 갖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럼 온도가 일정할 때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압력과 부피의 곱은 상수값을 갖는다는 소리는 둘은 무조건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가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부피 압력 그래프에서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를 그려놓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일정할 때였죠? 온도 T가 일정할 때니까 이 반비례 그래프 안에서는 온도가 모두 다 똑같은 지점이에요. 등온 곡선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등온 곡선인데 자, 근데 이 상태가 되면 압력이 일정하죠? 자, 그럼 어떤 기체가 열을 받았어요. 처음에 부피가 V1이고요. 그때 압력이 P1이었어요. 어떤 기체가 열을 받으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팽창을 했대요. 그러면은 그대로 쭉 팽창을 하면은 요쯤 같다고 칠게요. 그럼 부피가 V2가 되죠.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그런데 이란 거는요.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인데 요게 뭐가 되냐면 요 그래프 상에서는 어디에 넓이가 되냐면은 여기에 넓이가 되죠. 요만큼. 요만큼의 넓이가 되죠. 그럼 요만큼의 넓이가 뭐 한 거예요? 기체가 일을 했구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두 증가한다 그랬죠? 온도도 T에서 온도가 T1이라고 해볼까? 처음 온도가 T1에서 온도가 플러스였으니까 T2로 증가할 거다. 그럼 온도 곡선은 어떻게 그려주면 되냐? 역시 또 반비례 그래프 하나 또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요거를 T2 곡선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등압 과정에서는 압력이 일정한 과정인데 특별하게 팽창하는 경우는 열을 받았어야 하며 내부 에너지는 증가했어야 하며 증가했죠. 내부 에너지가. 그 다음에 일도 해야 되며 요만큼 일을 했구나.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요. 거기 대놓고 줬죠. 기체 뭐뭐 줬냐면 첫 번째 기체 개수 변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근데 이 조건은 어차피 여기 있는 애는 무조건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압력이 변하지 않는다고 줬고요. 압력 변하지 않으니까 등압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에서 꺼냈는데 부피가 늘었다 그랬죠. 그러면 등압 과정이면서 Q는 델타 U 더하기 W인데 등압 과정이라는데 그럼 셋의 부호는 모두 똑같아야 되는데 그런데 일은 했다? 그럼 부피가 팽창한 거니까 일이 플러스구나. 그러면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고 무조건 열량 Q를 받았어야 되는구나. 그럼 열이 들어왔다? 그 소리는 무슨 뜻이다? 이 밖의 온도가 냉장고보단 높았구나. 그래서 열이 안으로 들어왔구나 해주시면 되겠죠.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그래서 기억, 열을 흡수한다. 누가? 빵 봉지 안에 있는 기체가 되는 거죠. 주어는 기체예요. 무조건 기체는 열을 흡수한다. 맞아요. 외부에 일을 했니? 즉 거꾸로 얘기하면 팽창했니? 라고 물어보는데 문제에 대놓고 팽창했다고 써 있으니까 맞겠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니? 등압 과정이면서 팽창을 하려면 무조건 열을 흡수하고 내부 에너지도 증가해야지만 성립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틀릴 게 없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괜찮을게요? 그러면 6번의 답은 기억력이 되시니까 5번이겠네요. 조금만 더 넘어가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원래는 등압 과정이다 하고 뭐다 하고 네 가지를 먼저 좀 얘기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등압 과정 하나를 얘기했네요. 자, 이번에는 하나를 더 얘기해야 되는데 문제를 풀면서 할게요.
거기 보시면 95페이지 옆에 보시면 11번 문제 있어요.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1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1번. 역시 또 마찬가지로 문제를 꼼꼼하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안다, 모른다 이런 생각도 다 집어치우고요. 문제만 정확하게 봐주세요. 보기까지. 여러분들은 문제만 꼭 보는데 보기까지 꼭 봐주세요. 여러분들 대부분들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놓쳐서 틀려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 보고 나서 아 맞다. 이 소리를 단 한 번이라도 했다 그러면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푸신 거예요. 아 맞다. 영덕 니네 체육대회 아주 그냥 스펙터클하게 했더라 얘기 들어보니까. 맞다. 1학년인가 2학년 중에서 수영복 입고 수영복 챙겨오래 있다며. 진짜 여고니까 가능하다 그게. 3학년이 얘기해줬어. 1, 2학년들 너무 귀엽다고. 수영복 챙겨왔더라고. 어? 그러니까 여고가 그런 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태원고는 뭐 특별한 거 해요? 네? 저번에 에버랜드 왔어요. 아 뭐야. 그래도 여기 몰랐죠. 여기 막 학교 안에서 봤어요. 봤어요? 오 진짜 멋있더라 그거. 야, 그거 진짜 기억에 남겠다 학교 다니면서. 그건 좀 잘한 것 같아. 물론 그거 관리하느라 학교 선생님들 머리 좀 빠졌겠지만 힘들었겠지만. 그 다음에 서영고는 뭐 특별하게 뭐 했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체육대회요? 나는 체육대회 하면 항상 느끼는 건데 달리기를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어. 뛰는 거 딱질색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못 모르고 뛰었는데 2학년인가 3학년부터는 그거 왜 뛰어 힘들게? 그래봤자 끼케야 연필이나 노트 주는 거. 라고 선생님한테 얘기했어. 자기 난 못 뛰겠다. 그 다음에 개주 뛰는 거 좀 이해 안 가. 동네 강아지들도 아니고 거기 왜 이렇게 신나게 뛰는 거야? 개주도 그렇고. 자, 그럼 우리 11번 한번 볼게요. 11번도 굉장히 전형적인 패턴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요. 항상 그렇지만은 내용 많이 안다 그래서 문제 잘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시험은 항상 문제를 잘 풀면 그만인 거니까.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면서 적용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많이 빨리 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라도 정확히 해서 다음에 다시 또 하게끔만 안 만드시면 돼요. 제일 좋기는 지금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연력학 배운 걸로 혹시 알아요? 내년에 수능에서 써먹으면 좋을지? 그쵸? 그럼 또 안 해도 되잖아요. 자, 그럼 11번 볼게요. 자, 11번은요. 문제부터 볼게요. 자, 그린 가와 나는 단열된 실린더에 자, 거기 보시면 단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주거라고 자꾸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단열이란 단어가요. 우리가 두 가지가 나와요. 단열 과정에서 단열이 한번 나오고요. 단열된 용기 혹은 단열된 실린더라고 해서 한번 나와요. 거기 단열된 실린더라고 했지 단열 과정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단열된 실린더는 어떻게 인위적으로 열량을 공급하거나 인위적으로 열량을 뺏지 않는 한은 자발적으로 열이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걸 해주는 것 뿐이니까 단열 과정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구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기체라고 써 있어요. 그럼 같은 양이면 온도만 똑같으면 내부 에너지는 똑같겠죠. 그런데 만약에 같은 양이라는 표현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온도는 똑같대요. 그럼 딴 건 몰라도 기체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는 같겠네요. 하지만 전체 내부 에너지가 같은지 아닌지는 그런 건 몰라요. 그렇게 되면은. 자, 가는 부피, 나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라고 되어 있는데 가에서는 부피가 나에서는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된대요. 그거는 우리 아까 배웠던 등압 과정이에요. 자, 근데 부피가 일정하다. 우리가 최적 할 때 그 부피거든요. 그래서 부피가 일정한 과정을 우리는 등적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등적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등적 과정은 딴 거 없어요. 여기서도 등적 과정부터 볼게요. Q는 델타 U 더하기 W는 똑같아요. 근데 등적이라며.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며.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부피 변화가 없다? 어떤 기체가 일을 하려면 부피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해야 되는데 부피 변화가 없대요. 그렇다는 소리는 W가 얼마? 0이란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만 성립하면 돼요? Q는 델타 U, 즉 열을 받으면 델타 U도 증가, 즉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데 쓰면 되는 거고, 열을 뺏기면 내부 에너지 감소하는 데만 쓰이면 되겠구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등 적과정이 됐건 등 앞과정이 됐건 일단은 써놓을게요. 일반적인 식 Q는 델타 U 더하기 W에서 등 적과정이 되면, 자, 일반적인 수식을 써놨으면요, 일단 따로따로 쓸게요. Q1은 델타 U1 더하기 W1. 자, 등 앞과정이 됐대요. Q2는 델타 U2 더하기 W2. 이렇게 일단 첨자를 다르게 좀 써주세요. 가 과정, 나 과정 따로따로.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보니까 열량 Q를 똑같이 공급했대요. 그럼 여기를 Q로 바꿔주시면 되고 여기도 Q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는 등압 과정이니까 일한 게 없으니까 이게 제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써보면 Q는 델타 U1이 되면 되는 거고, 그럼 열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플러스니까 얘는 처음 온도가 문제에서 T라고 줬죠. T에서 모르긴 몰라도 온도가 T1이 됐다고 칠게요. 자, 얘는 다시 쓰면 Q는 델타 U2 더하기 W2. 근데 얘도 열을 받았으니까 이 등압 과정은 셋 다 부호가 똑같죠.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죠. 이렇게 되면 그럼 내부 에너지는 처음 온도가 T인데 나중에 올랐겠죠. T2라고 해봅시다. 요렇게. 자, 그런데 같은 열량 Q를 공급해서 얘는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데 몰빵 때린 거고 말 그대로. 얘는 일부는 일을 하고 일부는 내부 에너지 증가시켰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누가 더 많이 증가해야 돼요? 얘가 더 많이 증가해야 돼요. 그런데 처음 온도가 둘이 어떻대요? 같대요. 그럼 나중 온도 T1하고 T2 중에는 처음 온도가 같은데 얘가 많이 변해야 되니까 나중 온도는 T1이 더 커지겠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에서 부피 압력 그래프 그리면은 부피가 뭐 V1에서 부피가 V2가 됐겠죠. 이런 식으로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됐을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부피 압력 그래프를 그려보면 처음에 부피가 V1, 그때 압력을 P1이라고 쳐볼게요. 자, 그런데 얘는 등 앞과정, 아니 등 적과정이죠. 부피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온도는 증가했고요. 두 가지 요소가 나와요. 온도는 증가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Q는 델타 U 더하기 W를 쓰고 필요하면 그래프를 그리고요. 하나가 더 필요해요. 필요하면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 PV는 nRT 해갖고 이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거든요. 물리 과정에서 PV는 nRT를 몰라도 되긴 돼요. 보일 법칙하고 샤를 법칙을 합치면 T분의 PV는 일정 이라는 게 나오고, 이걸 통해서 PV는 온도 T에 비례합니다. 이것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요걸 쓰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N은 기체의 몰수인데 여기서는 기체가 안 바뀐다 그랬죠. 몰수가 상수고요.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그러면 PV는 T에 비례해요. 요거랑 똑같아져요. 그런데 이렇게 쓰면은 조금 읍섭해잖아. 그죠? 이왕이면 있어 보여야죠. 그래서 PV는 nRT 이렇게 쓰면 문제 풀다 보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PV는 nRT 놓고 쓰는 게 좀 더 있어 보여요. 자, 그래서 그럼 이대로라면은요, 얘는 부피는 변하지 않아요. 부피는 일정해요. 상수예요. 그런데 nR도 상수예요. 근데 온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온도가 증가한다며. 지금 이 과정에서는. 그럼 당연히 압력도 증가하는 과정이 되겠죠. 아, 부피 변화는 없으면 온도는 증가하고 그래서 압력도 증가하는구나. 그럼 얘는 그대로 쭉 올라가서 압력이 P2라는 압력이 됐고, 부피 변화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부피는 변화가 없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면적이 없으니까 한 일은 없고, 온도 곡선을 그리면 온도는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온도 곡선 T1, 아니 T 요렇게 온도 곡선 T1 해갖고 두 개의 온도 곡선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가열 후 기체의 기체의 온도는 처음 온도가 T라 그랬으니까 나중 온도는 가가 됐든지 나가 됐든지 둘 다 증가하겠죠. 열량 Q를 공급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 가열 후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자 조심하세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물어본 게 아니라 가열 후 내부 에너지를 물어봤는데 처음 온도가 똑같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가가 더 크니까 나중 온도가 T1이 가가 더 크고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그냥 나중 내부 에너지는 T1 쪽인 가가 더 커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볼 때 변화량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값을 물어보는 건지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많이들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문제를 끝까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놓치는 수가 있어요. 이게 놓쳐지면 자기도 모르게 틀려요. 왜? 여기는 보다시피 다 기억, 니은, 디귿 말로 쭉쭉쭉 써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이거. 그래갖고 맨날 그래 틀려놓고 선생님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기억, 니은은 골랐는데 디귿 갖고 고민했는데 2분의 1 확률로 저 틀렸어요. 이런 거 얘기하죠. 그런 게 참 많은 동네가 여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기체 가열 후 기체 내부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맞죠? 가가 더 커요. 자, 그 다음에 기억 가열 후 나의 기체의 절대 온도는 T보다는 커야 되니까 기억은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자 나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열량 Q 중에 일부죠. 그런데 거기서 물어보긴 가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뭐랑 똑같아요? 열량 Q랑 똑같아요. 그럼 물어보는 게 즉 Q랑 W2랑 같니? 라고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얘가 있으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같지 않아요. 그래서 증가량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생각보다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상 없으면요. 우리 단열 과정이라는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단열 과정으로 제일 좋을 만한 문제가 여러분들 쭉 넘기시면요. 19번 문제 보일까요? 19번.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9번 문제 있어요. 문제만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그럼 우리 뭐 했죠? 등압 과정 했고 등적 과정 했고 그 다음에 단열 과정하고 등온 과정 두 개만 더 해보면 되겠네요. 치워도 되죠? 자, 19번. 추워요? 말은 하지. 춥다고. 참 까만색 좋아해 여기도. 우리 부디 내후년에 대학 가거든 화사하게 색깔 있는 것 좀 입고 다니자. 그리고 대학교는 제발 여대 가지 말자. 남녀공학으로 가자. 근데 학교 생활은 재밌죠. 요거가 남고 요거가 재미는 있어. 자, 19번이요. 시간 관계상 그냥 같이 볼게요. 자, 문제부터 볼게요. 그린 가는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이라고 써있으니까 뭐예요? 그냥 닥치고 연력학 법칙 따르는 걸로 해라. 단열된 실린더에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열 과정의 단열자와 단열된 실린더의 단열자는 다른 거예요. 단열된 실린더니까 그냥 인위적인 열출입은 없다라는 것 뿐이에요. 물체 A와 B를 놓고 자, 그럼 가 상황에서는요. A도 기체를 누르고 B도 기체를 눌러요. 그리고 공기인 대기도 기체를 눌러주고 있을 거예요. 즉 표현을 해보면은 이게 우리가 유체를 좀 빠진 상태에서 배우다 보니까 조금 헷갈린데 여기에 A, B 이렇게 눌려 있으면 여기 있는 기체의 압력은 P1이라고 해봅시다. P1은 뭐뭐가 성립하냐면요. P1은 A의 압력, A가 누르는 압력, B가 누르는 압력 더하기 기체가 누르는 압력. 여기 공기도 누르고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개의 압력을 다 합친 만큼을 P1이라는 압력으로 잡고 있을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단열된 피스톤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 나는 가에서 B만 치웠대요. 자,
잘 보세요. 이 문제를 다 비만 채웠더니 피스톤이 이동하여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 문제에서 열을 줬다, 열을 뺏었다 라는 표현이 없죠. 지금 열량을 줬는지 뺏었는지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다만 뭐만 했대요? 여기 있는 B만 치웠대요. 그럼 B를 치우면 어떻게 되느냐? 압력이 P2가 되면서 P2에 대한 압력은 뭐만 있으면 돼요? P2에 대한 압력은 A에 의한 압력 플러스 대기인 기체가 누르는 압력만 있으면 되겠죠. 뭐가 빠졌죠? B가 누르는 압력이 빠졌네요. 그렇다는 소리는 P1에서 P2로 넘어가면서 압력이 감소했네요. 지금 열을 준 적은 없고, 자, 열을 준 적은 없고 압력은 감소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주인공인 기체는 이러나 저러나 뭐 했죠? 원래 여기 있던 게 위로 밀면서 부피가 팽창했죠. 즉 델타 V가 플러스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써볼게요. Q는 델타 U 더하기 W에서, 자, 이거를 일반적인 식에서 열을 공급하지 않은 이 과정을 단열 과정이라 그래요. 그럼 단열 과정에 맞게 조금 수정을 하면 뭐가 0이죠? Q가 0이에요. 그런데 부피는 팽창했으니까 한 1은 플러스예요.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는 제로가 돼야 될까?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항에서 쓰면 W하고 델타 U하고 크기가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일한 만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 게 되겠죠. 그럼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으니까 일한 만큼 온도가 하강하겠네요. 자, 그럼 얘는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프 그리기가. 부피, 압력 그래프인데, 자, 첫 번째 부피는 늘었어요. 그런데 압력은 줄었죠. 처음 위치 여기라고 쳐볼게요. 부피가 V1에서 압력이 P1이었다가 얘가 부피는 늘어나고 V2로 압력은 감소해요. 이쯤 됐다고 쳐볼게요. P2. 그리고 곡선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따라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런데 온도도 어떻게 됐죠? 온도는 T1에서 T2로 갈수록 감소했죠. 왜?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온도 곡선을 하나 그리면 온도 곡선이 다르게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낮은 온도, 높은 온도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처음 온도 T1에서 나중 온도 T2가 돼서 온도가 낮아지고, 그리고 요 곡선을 따라서 요만큼 일을 한 거예요. 요만큼 일을 했고요. 요 넓이가 플러스 된 만큼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으니까 온도 하강한 만큼 내부 에너지 감소한 양이 요 넓이랑 어때야 된다? 같아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기체의 압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맞아요. 니은 기체의 분자의 평균 속력은, 자, 뭐만 생각하면 돼요? 온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왜? 가에서가 온도가 더 높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요. 디귿, 가에서 나로 변하는 동안 기체가 한 일은 일을 했겠죠. 그만큼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겠죠. 그래서 감소량과 같다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연력하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생각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뭐 했냐면 등 앞과정 했고요. 등 적과정 했고요. 자, 원래 등 온과정이라고 하나 더 있거든요. 요거 아직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단열 과정 했는데 단열 과정에선 단열된 용기라는 표현하고 단열 과정 좀 구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런데 등온 과정까지 하면 이제 끝나는데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만 문제가 나오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만 해당하는 거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 뿐이고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이 네 가지 경우를 조금 벗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그 벗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할게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잠깐 쉬었다 할 텐데 피곤한 사람들 좀 자라. 피곤하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